공인중개사 대비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죠. 100% 적중 실전 모의고사 부동산 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양의식입니다. 공부 요령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한 문제 풀면 기본서를 반드시 옆에다 갖다 놓고 기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제가 뭐뭐 확인하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 듣기 전에 우리 경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인중개사, 자 체크 잘 해보십시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학습자료실, 그 다음에 학습자료 개정 및 정호사항에 2018년 6월 달에 개정된 것 중에서 다 버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몇 가지만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는 성립과 확정, 소멸 이 세 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한번 골라봐라.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틀린 거 할 때는 뭐 X표를 한다든가 동그라미 표시, 네모 표시를 한다든가 세모 표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올바른 것은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가 일관되게. 그래야 시험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에 빅데이터상 출제된 것은요. 성립이 약 한 80%, 그 다음에 확정이 5%, 그 다음에 소멸이 한 15%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성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립, 확정, 소멸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납세 의무 성립은 내가 세금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상태. 확정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 신고 확정.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재산세처럼 6월 1일 되면 납세 의무 성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확정. 그죠? 예. 그 다음에 소멸, 세금을 납부를 했다든가. 소멸 사유 5가지 있죠.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 중에 제척기간의 만료를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자, 전체적인 틀 잡아드렸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다. 당연하죠. 상가는 상가를 취득한 때. 말하자면 잔금을, 사실상 잔금을 주고 취득한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기 전이다. 자, 등기 등록하기 전이면 아니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현행 세법 적용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이 납세 의무 성립이 나중이고 등기 등록하는 때죠. 때. 성립이 이때인데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기 전이다 그랬죠. 유일하게 이 세목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다.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이 하기 전은 신고 납부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때로 바꿔야 됩니다. 하기 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기 전이다. 전이라 하면 접수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과세. 매년 부과하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매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죠. 네. 그 다음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맞죠?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법인세 부과되는 법인세하고 관련되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겠죠.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 5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니까 정상적인 사람 12월 말일 그 말입니다. 12월 31일을 말하는 영년으로 따져서 그죠? 자,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이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출제가 안 됐었는데요.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 있으니까 예정신고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 양도세 배우고 나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예정신고에 의한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자, 잘 알아놓으세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발생입니까? 발생한 달의 말일. 그래서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정된 게 뭐예요? 예정신고 납부금으로서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것이 양도에 해당될 경우 예정신고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인데, 양도담보가 양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3월 이내죠.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2015년유,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뭐 2018년 그래도 되고요. 5월 22일 상가를 부동산이네요. 100억 원에 취득을 했다.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5월 22일 날 취득했으니까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에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자, 계약 해제가 됐으면 어떻게 하죠?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을 정리해야 되겠죠. 조건. 자, 일단 등기 등록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동산 같으면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 해제 사실이 확인되면, 그죠? 해제 확인되면은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그래서 올바른 내용이라고 했네요. 올바른 내용을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이 말입니다. 25일이 되는 날이었으니까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 계약 해제 서류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1번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매매 취득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인 납세의무 성립시일이다. 취득 자체가 없었던 걸로 한다니까요. 계약이 해제돼 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 1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화해조서는 입증되는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취득 시기 판단할 때는 화해, 뭐 예를 들어서 인락조서, 뭐 공정지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 시기 판정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사실상 취득금액 과표를 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정증서에 의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럼 벌써 틀렸죠? 네, 계약 해제가 됐습니다. 자, 3번.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화해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자, 핵심 화해나 공정증서도 취득 시기 판정할 때 여기 계약 해제 서류를 입증할 때는 인정해 준다. 증명 서류를 인정한다. 그래서 60일 이내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어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강조를 3번 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거. 4번.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시기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3번이 이제 확실한 답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5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만에 하나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취득이 됐다고 한다면 계단지나 등기하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 또는 사단지와 등기하고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 일반적으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유 단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 재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지금까지 출제 빈도수로 빅데이터상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출제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된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서 옳은 거 그랬네요. 그럼 4개가 틀린 거네요. 이런 경우는 실전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 토지인 경우는 공유장 지분이 가장 많은 공유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공유 토지는 자기 지분 자기가 해당하고.
그래서 자기 지분이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건 무조건 가장 많다. 틀렸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등기를 했다. 그럼 당연히 지분대로 다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분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상속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도 신고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랬을 때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안 했을 경우 상속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도 신고도 안 하고 저희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명으로 있었는데 임야가 지금도 임야가 할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도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정리를 안 하고 놔두니까. 그러니까 상속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도 신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 시험 문제로 고친다고 한다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죠.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상속권자는 누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여기는 세금을 신고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상속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의가 잘못됐습니다. 실제 소유자 신고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죠? 네, 이런 거. 또 3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공부상 개인명으로 돼요. 개인, 양해식명으로 등재되어 있대요. 실제는 종중토지래요. 실제는 종중. 공부상은 개인, 양해식으로 되어 있고. 이 말이죠. 이런 거 많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종중토지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한 때에는 종중을 납세. 그렇죠. 이때 신고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에요. 보통징수 세목이에요. 뭘 신고한다? 소유자를 신고한다. 언제까지? 과세기준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확실하게 잡으셨죠? 네,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일단 3번이 맞는 거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신탁법에 수탁자명으로 등기돼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수탁자가 내는 거예요. 수탁자 납세의무. 수탁자가 납세의무다. 이때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명단 작성을 다 해놔야 되겠죠. 누구 건지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등기부상은 공부상은 누구 명으로 되어 있다? 갑의 명으로 되어 있네.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을은 을이네요. 그런데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아니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을이 납세 의무자죠. 을이 실제 소유자. 그런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X예요. 변동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서 알 수 있겠어요? 군청에서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갑의 명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신고 안 했으니까 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바꿔보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매수인이 매수인 을이 실제 소유자 납세 의무가 있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이 말이죠. 안 하면 공부상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갑으로 되어 있는 줄 알지 누가 알겠어요. 공무원이. 그죠?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의 보유 단계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 내용이 가장 틀린가. 자, 재산세는 어떻게? 이렇게 토지, 건축물 여기도 땅이 있죠. 그 다음에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중요시할 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매기는 거예요. 여기 토지하고 땅이 있더라도 같이 매기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 별도로, 건축물분 재산세 별도로 이렇게 건축물분. 그죠? 여기는 토지분. 그런데 그림을 그은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에. 땅하고 건물인데 이 건물이 주택이요. 그러면 땅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재산세를 매긴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땅하고 건물 한꺼번에 매긴다는 사실 이해되셨죠? 네. 자, 연결 내용이 가장 틀린 거 한번 골라봐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네요. 주택분만. 머릿속에 연상을 시켜야 되겠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전에 그린 것 중에 토지분에서 되는 별도 합산, 합산자가 들어간 거. 종합합산, 별도 합산 두 가지만 종부세가 해당이 되죠. 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에 해당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건 재산세, 종부세 다 해당되죠. 결국은 토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만
종합부동산세가 해당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항상 전체적인 걸 정리하시고,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네요. 전국 합산이죠. 그 다음에 세율은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누진세율입니다.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당 토지분 재산세. 여기는 토지분 재산세를 물었네요. 종합합산. 그죠? 당해 시군구 안에서 합산. 그렇죠. 여기 중요시합니다. 시 안에서. 예를 들어 청주시는 청주시 안에서만 합산해야 돼요. 뭐만? 종합은 종합만. 별도는 별도만. 군 내 안에서만 합산해야 돼요. 구 안에서만 합산해야 된다. 뭐가? 토지분 재산세가. 그래서 합산하면 뭐예요? 누진세율이죠. 맞는 거네요. 틀린 건 아니네요. 저율 분리과세 대상 농지. 자, 저율 분리과세, 고율 분리과세 뭘 생각해야 돼요? 눈사람 웃는 얼굴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코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배꼽을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을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태극마크.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 이렇게. 그죠? 세금 적게 내서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는 것, 배꼽이 보일 정도로, 여기까지는 여기만큼만 안 좋지만 배꼽이 보일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무거울 중자 중과세하는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분리과세 대상. 여기는 높은 세율 분리과세 대상. 여기는 낮은 세율 분리과세 대상. 됐죠? 자, 농지 여기 입을 말하는 거죠. 입 먹는 거. 농지의 재산세, 필지별로 과세.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아니함. 네, 중요합니다. 0.07%. 여기 0.07 귀. 0.07%. 됐죠? 4번 저율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딸린 토지. 공장에 해당되는 딸린 토지네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그 다음에 저율 분리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있음 그러면 틀릴 건데 없음 그랬으니까 맞았네요. 그죠? 그럼 5번이 틀렸다는데 뭐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고율 분리과세 대상 여기 고율 분리과세 엉덩이 부분. 그래서 골프장 어디 가서 엉덩이를 잘 흔들어야 된다고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 캐바레 이런 데서 흔들어야지 길가에 흔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신 나갔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그러면은 합산할 필요가 없죠. 고율 분리과세 엉덩이 부분 4%짜리. 그죠? 당해 시군구 안에서 합산 안 한다니까요. 초과 누진세율 아니죠? 정률, 율이 딱 정해졌죠. 1000분의 44% 이렇게 4%짜리.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